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고요. 정치, 사회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 우리 사회 원로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새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취임식 장면 지켜보셨죠? 네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거였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예, 장애인이나 다문화인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으나 네. 또 품위도 있고 해서 좋은 취임식이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제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35차례 언급하고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취임사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평소에 늘 강조하던 공정화, 빠른 경제 발전 등 그런 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만은 역시 저는 철학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자유를 보편적인 가치라고 강조를 하고 특별히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지성이 중요하다 한 것이 좀 특이하게 들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이 자유가 없는 사회가 동시에 매우 비합리적이었죠.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은 이 합리성과 자유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듣기 따라서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힘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밀어붙이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또 비지성적이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성인답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이제 보수 진보 이념이 사회에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모두 조금 합리적이 돼서 사실을 중시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전 대통령들 취임사 보면 예를 들면 평화와 번영 정책, 경제, 일자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 행복,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좀 더 구체적이고 쉬운 메시지를 내왔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이 새로운 정부는 이렇게 지향하고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짧고 좀 일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특이하게 들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임사라면 대개 이런 소리를 할 거다 기대하고 있고 그런 소리가 나오면 역시 그렇구나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자유를 아주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특이하게 들리고 그 자유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합리적이 돼야 되고 지성적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색다르게 들렸고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특별히 네. 지금 이념 갈등이 심한 때에는 그 주장이 상당히 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선 직후에 메시지 냈던 거 보면 이제 통합이나 협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취임사에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예,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죠. 네. 그러나 역시 그가 이야기한 합리성이라든가 지성주의라든가 자유라는 것이 역시 그걸 함축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이념적으로 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결단코 전 정권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라. 그건 아주, 문제를 아주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나 정책에서 가능한 이념적인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취임식에서 보여준 것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쓰는 것도 역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자를 돕는 것을 비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런 그 약자들 배려하는 모습, 또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 그 자체가 어떤 일에서는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취임식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취임식 행사의 키워드가 소통이라고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를 끝내겠다. 국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또 소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집무실 이전 과정이나 이런 모습들은 불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게 윤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진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청와대를 떠난 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는 소통이 좋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 하루라도 청와대에 머물면 나오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특별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비록 옳은 일이라도 추진하는 과정이 합리적이라야 되고, 특별히 그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개명된 다수 의견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통이지, 그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선 그리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구를 만날 건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여주기 식의 그런 그 소통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공공 언론을 통해 가지고 좀 정리되고 정제된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오히려 이게 좋은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본인의 의견을 자주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고, 그렇게 해야지 소통한다 해가 자꾸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그게 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각 인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그런 장관들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장관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독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대치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우선 저는 도덕성을 좀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번 그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모든 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네, 몇몇 분은 너무 이 도덕성으로 이 결핍이 많은데 그런 분을 빨리 추천 처리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렇게 큰 그 결점이 없는 사람은 저는 원칙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은 하루빨리 그 추천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야당도 지금 다수당이죠. 네. 다수당도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이게 반대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경종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전공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은 하루빨리 사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격 없다고 말씀하시는 후보자가 누군지? 저는 우선
자진 사퇴한 분, 그분은 뭐 그 당연히 그 잘했고, 예. 지금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은 빨리 좀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후보자는 없으시고요? 그 외에는 제가 뭐 상세히 보지를 않았고요. 네. 사실 총리도 저의 관점에서는 사실 김현장에서 너무 많은 보수를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뭐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또 장점도 있으니까, 네. 이 총리는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전술핵 실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니까 일단은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한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 남북 관계에 관련한 취임사에 드러난 어떤 그 대통령의 의지라든가 또 앞으로 또 뭐 어떻게 남북 관계를 풀어가면 좋을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뭐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북한의 입장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북한은 사실 존폐의 위기를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예. 뭐 그게 자기들의 잘못이거나 뭐 잘못과 관계없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지금 더 행복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죽느냐 사느냐 그런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핵에다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다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그 핵을 쓰지 못하도록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물론 미국과의 협조도 뭐 강화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자체의 방어도 강화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이 그 2판, 4판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뭐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네. 제 뭐 비전문가적인 그 소견입니다. 네. 근데 국제사회가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식량이나 에너지 위기까지 발생하고 있고 또 국내 물가도 좀 치솟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미국을 상당히 참 아주 훌륭한 그 좋은 우방으로 믿고 있고 또 물론 미국과 계속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미국은 자기들의 그 이익과 배치되면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가 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또 상당할 정도로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말을 듣고 완전히 우리 미국 편에 들어가지고 중국은 적대시하고 북한을 적대시해가지고는 저는 그게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당한 선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다름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유를 강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가 또 평등이나 정의가 무너지면 야단이니까 자유를 강조하되 그러나 그 자유가 공정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심을 써야 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또 그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 예, 오늘 뭐 취임사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예. 이건 우리 인류 전체의 그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대통령이 지금 오늘 그 지적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도의 이 환경 보호로서는 이건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핵 발전소를 앞으로 재건하겠다는 거 그것도 역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핵 발전을 추진하겠다 하는 거. 예. 그렇게 하려면 그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려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지. 알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그래서 발전만 하겠다. 그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처사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였습니다.